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프로 세계에서 외면당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단 2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질문이 한국 배구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더독스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주전이어야 하는데 왜 방출됐을까? 구회인의 수비는 리그 상위권 팀도 흔들었고 이진의 토스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선수는 전력 외로 분류됐고 조용히 구단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시스템이 놓친 재능의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프로에서 말하는 실력이란 기술 하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의 안정성,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 팀이 원하는 즉각적 기여도 같은 다양한 요소가 종합되어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선수가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애초에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면 그 평가는 과연 유효한 판단일까요? 서브만 넣고 바로 벤치로 돌아와야 했던 구회인에게 수비 능력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실력 부족이 아니라 기회 부족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포인트 서버로만 기용되며 3시즌 동안 본래 포지션에서 뛸 기회를 잃어버렸던 구회인의 사례는 국내 배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수비를 해볼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수비가 아쉽다는 결론을 내린 지도자의 판단은 공정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신장이라는 단점 하나가 그녀의 장점을 완전히 가렸고 결국 실체 없는 평가가 선수의 커리어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배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편견입니다.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적 재능, 한 번의 딕으로 분위기를 뒤집는 집중력, 팀의 리듬을 읽는 감각적 움직임 같은 요소는 숫자에 잡히지 않지만 경기의 본질을 지탱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재능들은 기존의 평가 틀 안에서는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배구의 스카우팅 구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숫자로 계량되지 않는 잠재력을 읽어낼 눈이 없다면 또 다른 구회인이 어둠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독이 바뀌자마자 구회인의 플레이가 달라졌던 이유는 기술 습득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김영현 감독은 선수의 결함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블로킹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 에이스의 스파이크를 받아내는 반응 속도와 코트 구석까지 따라붙는 포지셔닝은 그녀가 원래 갖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용이 능력을 가렸을 뿐이었죠. 감독이 조끼 하나를 바꿔 입힌 순간 그녀의 재능은 드디어 제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팀 구석 어딘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선수들이 기회를 잃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드러낼 자리가 없는 선수들 말입니다. 원더독스가 보여준 장면은 단순한 한 팀의 반전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배구 시스템 전체를 향한 근본적 문제 제기입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뛰어난 선수를 방출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구회인의 이야기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수, 이진을 통해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은 분명했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토스템포와 시야는 이미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는 멘탈은 그녀가 가진 능력의 일부를 스스로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이진을 둘러싼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경기의 판도를 뒤집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실수로 표정이 굳고 몸의 움직임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 극단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프로 무대는 냉정합니다. 실수 한 번에 코트 전체의 리듬이 흔들리고 팀 전체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진은 누구보다 이 압박을 크게 받아들이는 선수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연속된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이 토스를 조심스럽게 만들며 결국 자신감까지 흔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뛰어난 시야와 빠른 판단력은 잠시 숨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더 좁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멘탈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선수의 몸을 단련시키는 데에는 강하지만 마음을 단련시키는 데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완벽주의 덫에 걸린 선수는 스스로의 간성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라는 강박은 오히려 오판을 불러왔고 순간적인 결정력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을 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던 시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속도와 자신감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팀의 공격 루트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김연경이 이진에게 강하게 외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랐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는 꾸짖음이 아니라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코트에서 가장 흔들리는 순간 그녀가 도망치지 않도록 무너진 마음을 붙잡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울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호통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너는 할 수 있어. 도망가지 마라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지도자도 이런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진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선수였고 그것을 깨우기 위한 가장 강한 방식이 바로 그 외침이었습니다. 멘탈이 실력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의 반쪽만 사용합니다. 멘탈이 약한 선수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식의 냉정한 결론만 강조될 뿐 정작 그 멘탈을 키우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배구는 체력 훈련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진 같은 선수는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약점으로만 돌리면 또 다른 이진이 나타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감독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진이 스스로의 벽을 넘도록 밀어붙였고 때로는 거칠게 그러나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벽을 깨도록 도왔습니다. 이진이 마주한 진짜 상대는 네트 너머의 블로커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코트 한가운데서 모든 공과 모든 움직임을 조율해야 하는 세터는 누구보다 강한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감독은 반드시 그녀를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문턱에 선 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도 가능성이 없는 선수에게 이런 감정을 쏟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진은 단지 혼나는 선수가 아니라 두 번째 성장 기회를 얻은 선수입니다. 그녀가 이 벽을 넘는 순간 단순한 세터를 넘어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고 이제 남은 것은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뿐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누군가의 강한 한마디를 상처로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외침 덕분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진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녀가 어떤 선수로 다시 태어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변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가 시스템 속에서 흔들린 선수들의 내면과 구조적 문제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한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최수빈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던 길을 거부했습니다. 프로복귀라는 목표를 다시 세우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살아갈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라 은퇴 선수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 최수빈이 선택한 길은 생활체육 레슨 강사였습니다. 프로 출신 선수들이 이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프로라는 타이틀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가장 성공적인 경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생활배구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 동호인 배구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연경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팀워크의 즐거움이 크며 일상의 활력까지 만들어주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공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 배우는 만큼 실력이 오르는 직관적인 재미, 그리고 팀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치열한 순간들. 이런 시장에서 프로 출신 선수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전문성은 높고 전달력은 강하며 현장의 경험은 어떤 교재보다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최수빈은 이 시장에서 단숨에 일타 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배우며 얻고 싶은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을 경험한 선수들입니다. 최수빈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커리어는 프로 연봉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 즐거운 방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프로 무대가 선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일까요?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최수빈은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녀는 선수 생활을 끝낸 뒤에도 여전히 배구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길을 가장 먼저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지도자나 코치만이 은퇴 후의 전부가 아니라 강사, 콘텐츠 제작자, 기획자, 스포츠 브랜드 모델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녀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배구 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생활 배구 시장의 성장은 프로 선수 출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일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빈의 도전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은 더 많은 선수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새로운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를 앞둔 선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끝까지 프로 무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최수빈의 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최수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향 스토리가 아니라 선수들의 삶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력이 끝난 곳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이 은퇴 이후의 길을 고민하며 마주하는 현실에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프로 세계 밖에서도 여전히 배구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더독스가 남긴 3가지 숙제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숙제들은 단순한 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핵심 과제입니다. 구혜인, 이진, 최수빈이라는 3명의 선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문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선수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해야만 한국 배구의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스카우팅 구조의 부재입니다. 많은 팀이 데이터 중심으로만 선수를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성공률, 디그 횟수, 블로킹 숫자 같은 정량적 지표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제공하지만 선수의 감각적 재능,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상대 공격의 패턴을 미리 예측하는 시야, 그리고 한 번의 디그로 흐름을 되살리는 집중력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구혜인은 바로 이런 감각적 재능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스카우팅 시스템은 이러한 비정량적 능력을 포착하지 못했고 결국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이 팀 내에서 의미 없이 소모되거나 방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카우트가 선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구조는 성장 가능성이 큰 자원을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 중 다수는 완성된 기술보다 경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을 읽고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하고 흐름을 끊어내거나 이어가는 능력은 훈련보다 경험과 감각에서 비롯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의 평가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더독스에서 갑자기 빛난 선수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필연이라는 두 번째 숙제는 멘탈 케어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진의 사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멘탈을 실력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정작 그 멘탈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 무대가 요구하는 압박은 엄청나며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선수 개인의 심리에 큰 타격을 남깁니다. 이진은 기술적으로 이미 뛰어난 자원이었지만 마음이 먼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경기 전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혼자 견디는 구조에서는 선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터처럼 책임이 큰 포지션은 더욱 그렇습니다. 팀 전체의 공격 루트를 설계하고 경기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위치에서 조금의 흔들림은 결정적 약점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 스포츠 시스템은 체력 훈련에는 엄격하면서도 심리적 회복과 성장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진의 문제는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시스템의 미비가 만든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은퇴 후 생존 모델의 부족입니다. 최수빈이 보여준 새로운 커리어는 단순한 전향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배구 생태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지도자, 아니면 해설자의 길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은 긴 시간 동안 선수들을 옥죄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배구의 확장,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성장, 팬덤 기반 브랜드의 등장 등 새로운 영역은 이미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과 선수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은퇴 이후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최수빈의 선택은 그 길이 단지 2개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문 강사, 스포츠 기획자, 교육 콘텐츠 제작자, 브랜드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은퇴 이후 삶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스포츠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원더독스가 만들어낸 이 3가지 숙제는 한국 배구가 단순히 경기력 향상을 넘어서 구조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선수의 재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멘탈을 지지하며 은퇴 이후의 삶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또 다른 구혜인, 또 다른 이진, 또 다른 최수빈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입니다.